안녕하십니까. 경향언론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제14주차 1교시 저축과 투자 공부하겠습니다. 저축과 투자 이해, 저축과 투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저축이에요. 저축이라 하면 우리가 절약하여 모아두는 것, 즉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모으는 것이 바로 저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축을 하면 이자가 붙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어요. 이자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이자란 지금의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것에 대한 대가, 즉 오늘 내가 10만원 사용하고 싶은데 10만원 가지고 먹고 놀고 즐기고 싶은데 이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을 몇 년 후로 미루는 것, 거기에 대한 대가가 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축과 이자는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모으는 것이 저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저축의 특징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축의 특징을 살펴보는 이유가 위에 제목이 보니까 저축과 투자의 이해라고 되어 있죠. 즉 저축하고 투자를 서로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저축의 의미는 무엇이고 투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래서 저축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시점에서 이미 정해진 만기의 이자 수익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10만원 은행에다 저축해 놓으면 1년 후에 11만원 받아요. 이렇게 만기 이자 수익을 알 수가 있겠죠. 원금과 이자 손실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자 수익 그 이상은 얻기가 어렵겠죠. 그게 이제 저축의 특징. 첫 번째, 두 번째는 장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단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축과 투자 이해 그 두 번째, 이번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라 하면 가능성의 자금을 묻어두는 것이 바로 투자예요.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금을 투입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투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투자는 우리가 경약 언론이다 보니 증권 투자, 채권 투자, 부동산 투자, 골동품 투자, 금 투자, 여러 가지 투자 있겠죠? 근데 우리 경약 언론에서는 일단 증권 투자로 한정시켜서 공부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이제 부동산 학과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학과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경영 언론에서는 증권 투자로, 주식 투자로 한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특징. 투자란 가능성의 자금을 묻어두는 것, 원금의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금을 투입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 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의 특징에 또 장점과 단점이 또 있죠. 투자 수익은 투입 시점에서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날 때 결정되겠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 하지만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저축의 장점과 단점이 바로 투자의 장점과 단점 서로 상반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투자는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운이 좋았다라든가 투자를 잘하면 종목 잘 정하고 매매 시점 잘 정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반면 종목 잘 못 고르고 매매 시점이 어긋나면 크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투자란, 저축이란 이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 이해에 대해서 또 그 세 번째, 이게 무엇인가? 위험과 기대 수익은 서로 상충관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대 수익이 크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낮으면 수익률도 낮아져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위험도와 수익률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X축은 수익률이고 일반적으로 Y축은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과 예금은 수익률도 적은 반면 위험도 낮죠? 위에 보니까 CD, 양도성 예금 증서가 있어요. 얘는 위험이 조금 더 높은 반면에 수익률도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채권은 수익률이 더 큰 반면에 또 위험도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 맨 위에 보니까 주식 있죠? 그 수익률도 높은 반면에 위험도 크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은행 예금 저축이죠. 맨 밑에 은행 예금 저축이고 맨 위에가 주식, 즉 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예금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이 크다고 위험이 물론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선호할래, 저축, 은행 예금을 선호할래, 그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조금 더 여유 자금이 많다면 서로 포트폴리오가 좋겠죠. 은행과 예금도 일정 부분, CD도 일정 부분, 채권도 일정 부분, 주식도 일정 부분 서로 포트폴리오 한다면, 분산 투자를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못 먹어도 구하면 주식이고,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 그러면 은행 예금 저축 또는 CD 채권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또 저축과 투자 2의 그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의 수익률은 사전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고요. 왜냐하면 저축하면 금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10% 그러면 내가 10만 원 투자하면 1년 후에 만원 이자가 붙겠죠. 10%. 그래서 11만 원 내가 받아요. 투자의 수익률은 사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펀드의 경우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 후에 펀드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또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차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그 수익률이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축과 투자를 구분을 한번 또 표로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시기 초기에는 재산 형성기에는 저축을 하는 것이고, 재산 증식기 어느 정도 시드머니 돈이 좀 모아지면 그 돈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축은 재산 형성기, 투자는 재산 증식기 이렇게 구분시켜 봤어요. 특징을 또 했으면 특징. 저축은 저위험, 저수익,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렇게 돼 있고,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한 저수익, 저위험은 저축이요. 안정성, 유동성이 매우 높아요 라고 되어 있고, 투자는 수익성이 높아요. 그래서 높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높은 건 아니고요. 기대하는 거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수익성이 낮을 수도 있고 원금 손실 볼 수도 있어요. 기대치가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대치. 수익률, 저축은요. 경제 성장률과 관계가 깊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우리가 이자죠. 이자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GDP 플러스 일반적으로 물가 합친 게 그 나라의 적정 금리 그러거든요. 저축은 이자를 주잖아요. 이자. 그 나라의 적정 금리 이자는 GDP 성장률, 즉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성장률 합친 게 그 나라의 적정 금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축의 이자는 경제 성장률과 관계가 높습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따라서 예전에 우리가 9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었고 물가도 뭐 10% 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럴 때 저축 이자는 보니까 12%, 15% 주고 그랬거든요. 이제 오늘날 경제 성장률이 뭐 2%, 3%잖아요.
근데 실제 은행 금리는 한 1% 현재 주고 있죠. 실제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성장률 합친 게 저축이 돼야 되는데, 이자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좀 낮아요. 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자를 낮춰주면 그만큼 기업들이 저리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투자의 수익률은 개별 투자 자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에 샀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샀니, 현대차를 샀니, 뭐 국민은행을 샀니, 뭐 LG화학을 샀니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보니 개별 투자 자산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경기 민감도예요. 경기 민감도를 보니 투자에 비해서 낮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투자 측면 보니까 저축에 비해서 높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 민감도. 저축은 경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저축은 그냥 한번 정해진 이자율이 있으니까 1년간 또는 2년간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가 똑같기 때문에 경기에 크게 영향받지는 않아요. 근데 투자는 경기에 예민하게 영향을 받고 있죠. 경기가 호황기예요. 그래서 기업들의 수익이 좋아요.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실 때는 수익률이 크게 날 수가 있고, 반면에 시장이 유동성도 좋고 경기도 안 좋고 기업체들 막 부도나고 시장 분위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투자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좋아요. 즉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업과의 비교를 보게 되면 저축은 고정급여직, 즉 저축은 수익률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 알바비도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몇 시간에 얼마, 시간당 10,000원 해가지고 정해져 있죠. 고정급여직, 저축 그렇습니다. 이자가 딱딱 정해져 나오는데, 투자는 사업이죠. 사업. 내가 투자를 잘하고 수익률이 높으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손해볼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저축과 투자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또 저축과 투자의 이해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저축은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계약 기준, 계약 기간 규정에 따라 다른 거겠죠. 여러분들이 알바비를 받으면 은행 가서 예금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은행 가다 맡길 때는 저 한 달 동안 맡길 거예요. 1년간 맡길 거예요. 2년간 맡길 거예요. 그런 거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찾고 싶을 때까지 맡기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알바비 갖다 놓으면 한 달을 못 버티죠. 화장품 사야 되고, 술 마셔야 되고, 옷 사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등등등. 네. 그래서 요구불 예금은 내가 은행 가서 예금할 때 언제든지 내가 찾고 싶을 때 찾겠어요 하는 거예요. 저축성 예금이란 거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년간 정기예금, 또 2년간 정기예금, 이게 정해져 있어요. 요구불 예금은 여러분들의 은행 가가지고 제가 맡긴 돈 주세요 하면 즉시 예금을 주지만 이자는 매우 낮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맡긴 돈 요구하면 즉시 여러분들한테 넘겨줘요. 대신 이자가 낮은 거겠죠. 그럼 저축성 예금은 약정 기간 예금한 경우 약정 이자를 주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약정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1년간 사용 안 할 것 같은 돈들은 저축성 예금으로 놓는 게 좋겠죠. 근데 수시로 내가 썼다 찾았다 넣었다 찾았다 할 돈 같으면 요구불 예금이 훨씬 좋은 거겠죠.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상이 있어요. 금융투자 상품이 있어요. 금융투자 상품이란 무엇인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금융투자 상품에는 증권도 있겠죠? 원금 손실 가능성,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은 없다.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증권 투자에, 즉 주식 투자에 100만 원을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 갔으면 100만 원만 다 잃고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원금 100만 원만 다 잃으면 손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겠죠. 원금 뭐 초과 손실 가능성은 없겠죠. 물론 신용거래 안 하고 내 현찰만 가지고 했을 때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파생금융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파생금융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은 내 돈 100만 원 가져가면 2천만 원까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내 원금보다 더 많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물이란 게 있고 옵션이란 게 있어요. 이 증권에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말하는 거겠죠. 주식을 말하는 거고 파생금융상품은 네, 선물과 옵션인데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혹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제가 자신 있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함이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저축과 금융투자, 저축의 종류가 있고 또 투자 대상도 있어요. 금융상품이라 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비금융투자 상품과 금융투자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비금융투자 상품, 금융투자 상품 이렇게 또 구분하고 있어요. 금융상품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금융투자 상품이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비금융투자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에는 뭐가 있느냐?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 원금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 이상 손해 볼 수 있는 거. 투자했다가 손해가 나면 다시 또 메꿔줘야 돼요. 파생상품, 선물과 옵션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초과 상품,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상품. 위험한 만큼 그만큼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도 크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인데 주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주식은 뭐 현찰만 가지고 한다면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은 없겠죠. 그냥 최악의 경우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 그냥 100만 원까지만 잃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비금융투자 상품 해가지고 예금이 있고 보험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투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이쪽은 우리가 저축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다 우리가 금융상품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금융회사 가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상품. 상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제품. 마트 가면 여러분들이 빵도 사고 과자도 사고 뭐 음료수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살 수 있겠죠. 그 제품. 그 은행 가서 과연 상품 제품이 있나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은행도 눈에 보이진 않는 거지만 파생상품 하실래요? 증권사에서 하는 거죠. 증권사 가서 파생상품 하실래요? 아니면 주식 투자 하실래요? 뭐 채권 투자 하실래요? 하는 거겠죠. 또 이거는 예금은 은행 가서 예금 드실래요? 요금을 예금하실래요? 정기예금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보험계약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 산업이다 보니 우리가 금융상품 크게 얘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서비스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축과 투자 이해 그 두 번째 이번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라 하면 가능성의 자금을 묻어두는 것이 바로 투자예요.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금을 투입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투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투자는 우리가 경약 언론이다 보니 증권 투자, 뭐 채권 투자, 뭐 부동산 투자, 뭐 골동품 투자, 뭐 금 투자 여러 가지 투자 있겠죠?
근데 우리 경영 언론에서는 일단 증권 투자로 한정시켜서 공부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이제 부동산 학과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또 나머지는 또 다른 학과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경영 언론에서는 네, 증권 투자로 주식 투자로 한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특징. 투자란 가능성에 자금을 묻어두는 것, 원금의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금을 투입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 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의 특징에 또 장점과 단점이 또 있죠. 투자 수익은 투입 시점에서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날 때 결정되겠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 하지만 큰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저축의 장점과 투자의 필요성, 금융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금융환경 변화. 첫 번째, 기업 가치 향상되고 있습니다.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즉 믿을만하다는 거겠죠. 기업 가치 향상, 그건 뭐냐면 90년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은 우리 국내 기업만, 국내 사람들만 주로 투자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회계라든가 회계 분석 이런 거를 많이 조작도 많이 하고 또 회사 내 모든 갖가지 추진 사항들을 외부에 잘 공개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들 한도가 확대된 이후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을 째려보고 있어요. 면밀히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 분석 딱 나오게 되면, 결산 보고 나오게 되면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 외국에 있는 모두 회계 분석가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을 쫙 살펴보고 있어요. 너희들 이거 제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분식 회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회사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뭐 특허라든가 경영 상황이라든가 뭐 기업체 동향이라든가 뭐 투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공개를 해야 돼요. 우리 회사는 이번에 뭐 대전에다가 공장 하나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또 어느 회사를 하나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회사와 같이 합작 맺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투자의 필요성, 기업 가치 향상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봤고, 장기 투자 확대예요. 점차 장기 투자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요. 따라서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간접 투자가 있고 직접 투자는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직접 투자는 여러분이 여러분 돈 가지고 직접 증권사 가서 내가 직접 주식 투자하는 거를 직접 투자. 그럼 간접 투자는 무엇인가? 은행이나 증권사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펀드에 가입하는 거예요. A 펀드, B 펀드, C 펀드 가입하게 되면 그 펀드에 가입된 돈 가지고 펀드 매니저가 대신 투자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접 투자. 내가 하는 것보다 펀드 매니저가 전문가니까 투자를 더 잘해주지 않겠니?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환경의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 신상품을 출시하는 환경과 금융 투자 회사들의 자산 관리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날이 발전하고 있겠죠. 여러분이 혹시나 이 다음에 각 증권사 그 단말기라고 그러나요? 증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보게 되면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가 되고 있고 또 증권사 홈페이지가 예전에 비해서 나날이 자산관리 서비스 관련 갖가지 정보들을 수시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안전성도 제공해주고 있고 다양한 정보성도 제공해주고 있고 뭐 보안성도 있고 또 공지사항 통해서 신속한 정보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투자의 필요성 크게 세 가지를 했는데 기업 가치가 향상되니까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니? 라는 거. 장기 투자를 인해 가지고 뭔가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투자 환경에 대한 개선도 우리가 점차 좋아지고 있으니 뭐 투자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 투자의 필요성 강조한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투자의 필요성, 금융 환경의 변화 3 했는데요. 이게 한국과 미국의 각 가정입니다. 각 가정의 자산 운용 비교해 놨어요. 한국은 보니 금융자산은 21%고 부동산은 79%, 미국은 부동산은 33%고 금융자산이 67%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국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미국은 부동산의 투자보다 금융자산 투자 비용이 많잖아요. 즉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한국은 너무 높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또 평균적인 건데요. 상류층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중산층이라든가 서민들로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주위를 보게 되면 부동산이 100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부동산이 110, 금융자산 마이너스 10. 그게 무엇이냐? 1억짜리 집을 샀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아 산 거죠. 10%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집을 사게 되면 금융자산은 하나도 없고 대신 대출이 10%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로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중산층과 서민들 보게 되면 주로 부동산이 100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이 있다. 금융자산은 은행에 저축한 건 없고 은행에는 대출만 있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한국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가 문제입니다.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은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 한국의 각 가정들의 입게 될 피해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겠다.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0% 육박하고 있어요. 주택 수요는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지금은 부동산가가 상승하고 현실은 보면 그거는 이제 가수요가 많이 있는 거죠. 가수요. 혹시 사재기 같이 그런 현상을 보면 될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주택 수요는 감소할 게 예상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투자가 고수익을 앞으로는 보장하지 못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까지는 부동산이 많이 고수익을, 뭐 주식보다는 부동산에서 많은 고수익이 나왔으나 뭐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점차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옳지 않은가 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들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또 페이지 넘겨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투자 환경 변화 네 번째, 저금리 앞에서 살펴봤죠?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1997년도, 98년도 금융환경 변화 5, 청소년기 투자의 시작은 우리가 용돈관리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용돈관리의 능력은 나중에 가정살림과 국가경제를 이끄는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 같으면 용돈관리는 포함되나요? 알바비 받아서 또는 뭐 용돈 받아서 용돈관리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겠죠. 합리적인 용돈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소비하고 항상 자신의 소비를 되돌아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따라서 용돈 기입장 작성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겠죠. 근데 요즘은 용돈 기입장 작성 안 해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거래 내역이 쭉쭉쭉 찍히지 않나요? 뭐 그거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또 집으로도 날라오지 않나요? 그래서 투자의 필요성, 금융 환경의 변화 5, 결론은 작은 돈 관리부터 잘하자. 그래야 향후 큰 돈 관리도 잘하지 않겠니?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는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슬쩍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시간이라는 막대한 자산이 있어요. 투자를 실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투자 자금이 필요한데, 즉 종잣돈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잣돈 마련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금융지침, 일정액의 돈은 반드시 저축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지금 당장 시작한다 라는 세 가지 목표를 하는데, 사실 이거 제가 여러분께 강의는 하지만 이거 제가 다 작성한 건 아니고요. 물론 이거 만들 때 제가 옆에서 지켜보긴 했어요. 근데 이거 할 때 우리 금융협회에서 예전에 작성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뭐 금융 담당자들이 여러 명 모여서 작성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기인지 대학생인지 뭐 비슷하겠죠. 네. 시간이라는 막대한 자산, 잘 생활한 얘기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축을 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쓸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거 아니에요. 돈을 지금 쓸 돈을 미래로 미루는 게 저축인데, 여러분들은 시간이란 막대한 자산이 있잖아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지금 놀고 싶은 거를 나중에 미루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얻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목표를 얻은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시간을 활용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저축한다 라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간의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요. 워렌 버펫 누구인가? 자수성가로 성공했고요.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이고요.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갑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빌 게이츠는 이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고요. 워렌 버펫은 투자로 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갑부. 뭐 한때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였으나 지금은 못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워렌 버펫이 무엇인지 서점에 가면 워렌 버펫에 관한 그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하려면 워렌 버펫 관련 책들을 한번 읽어보기를 여러분께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워렌 버펫이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책 속에 잘 나와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금융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열심히 저축하여 투자 자금, 즉 종잣돈을 마련했고요. 계속 공부하면서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공부란 얘기는 여러 가지 공부도 있겠으나 투자 공부겠죠. 투자 관련 공부를 하면서 또 투자를 하고 나서 성공과 실패 후 결과 또 복습도 했겠죠. 이래서 성공했구나, 이래서 실패했구나. 공부를 많이 하다 보고 전 세계 돌아가는 거 잘, 경제 동향 잘 살펴보다 보니 나름대로 뭔가 향후 경제 예측이라든가 변화 가능성들을 남들보다 먼저 캐치했겠죠.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싹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딱 느껴보니 이거는 봄바람이구나. 아, 봄이 오겠구나. 또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딱 느껴보니 아, 이거는 찬바람이 부는구나. 이제 가을이 오기 시작하는 거구나. 가을이 왔는데 또 바람이 싹 지나가는데 이건 가을바람이 아니야. 이거는 눈을 몰고 오는 바람 같다. 겨울바람이 아니야 이거? 라고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많이 알게 되면 그만큼 예측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의 필요성, 금융투자 환경 7번째 워렌 버펫, 투자 전문가,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거든 워렌 버펫 책 한 권을 사가지고 오늘부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4주차 1교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